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21 방송. CNN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21 방송. 안녕하십니까, 이정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목표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을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순차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순차적으로 행동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준비하고 또 챙겨서 직장 업무 보고 또 퇴근하면 소소한 일을 하다가 잠자리에 든다. 이런 일상적인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고 싶어, 변화된 삶을 원해, 이럴 때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뻔한 삶의 패턴을 벗어나야 됩니다. 뭔가 반대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지행과와 과행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행과는 아는 것을 토대로 행동을 하면서 결과를 만든다 라는 뜻이고, 과행지는 먼저 결과를 세우고 그에 따른 지식들을 축적한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재해석을 해서 과행지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결과를 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세워 나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가시는데, 열심히 하면 그렇죠,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 할 때에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좋은 성적을 내는 건 아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들을 보면 1등을 목표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장학금을 탄다, 이런 목표를 먼저 정했을 때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결과를 정하세요. 그리고 목표를 세워가세요. 저는 이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펜싱 선수 박상영 선수가 결승전에서 이야 하고 이렇게 포효를 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결승전에서 13대 9로 박상현 선수가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이 경기가 뒤집는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관중석에서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외침이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박상현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마지막 경기에 임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리 5점을 내죠. 그래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경기를 완전히 역전승을 하면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야구선수 박찬호 선수는 중학교 때부터 나는 반드시 빅리거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또 박지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이 경기장에서 내가 최고야 라고 이런 말들 자기 암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력을 높여주는 긍정 자기 암시법이죠. 스포츠 선수들은 이 자기 암시법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암시법은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 마지막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원동력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자기암시법입니다. 우리 뇌는요, 현실과 부정을 잘 인식을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 뇌에게 이제 그 잠재의식을 끌어낼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그런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영화의 마스크, 덤앤더머, 예스맨으로 유명한 짐 캐리를 아시죠? 이 얼굴이 막 기상천외로 여러 가지로 해학적으로 변하는 그 배우 모두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배우가 무명 시절 때 나는 1995년에는 $10,000,000의 개런티를 받을 거야 라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는 $10,000,000 수표를
지갑에다 가짜 수표를, 돈이 없었겠죠. 가짜 수표를 지갑에 넣어서 항상 지니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1995년 배트맨 포에버로 $10,000,000의 개런티를 실제로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달려나갔을 때 무조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목표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2년 반 그 정도 부터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외치는데요. 처음에는 2문장, 3문장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구가 굉장히 깁니다. 여러 문장인데 그 중에 일부분만 공개를 하자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세계 최고의 마인드 교수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품이 있어지며 건강하고 부자다. 그리고 나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늘 겸비한 마음으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연다. 이 문구를 매일 아침 일어나면 30번씩 외치거든요. 그런데 인디언 속담에 1만 번을 외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 부족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그것은 바로 끝까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입니다. 대개 성공을 이루고 자기 꿈을 이루는 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진다는 게, 이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꿈을 이루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뇌의학 과학자 하야시 나리유키는 우리 뇌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뇌가 부정적인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뇌의 이해력이나 또 깊은 사고력도 안 되고 또 똑똑하게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이 흐려진다고 합니다. 제대로 작동을 못 한대요. 그래서 뇌의 기억력과 이해력 또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볼 때 야, 좋다, 재밌다, 즐겁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지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좋아하게 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르는 것은 뇌의 기능을 자꾸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긍정과 부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만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만큼 우리 뇌는 인식해서 그것 딱까지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인식해야 할 거, 여러분들이 하는 말, 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허황되지만 말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뇌는 그 말을 한 대로 우리 뇌가 또 구조가 만들어지고 행동을 하고 실제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2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그런 목표를 먼저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사회초년생이나 또 경험이 없는 분들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좋은 책에서 정보를 얻는다든가 경험자를 통해서 계획을 세운다든가,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상사나 또 선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조언을 얻어서 1차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작은 것부터 이루어 나가는 성취감을 맛보다 보면 어느새 중간 관리자의 입장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보폭을 조금 더 크게 해서 또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보다 훨씬 많은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하인리 법칙이거든요. 이것은 미국 장교 출신인 하인리가 이렇게 퇴역 후에 보험회사의 감독관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객과 관련된 2만 건의 사고를 면밀히 분석을 하죠. 그 분석한 결과 거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가장 큰 커다란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29가지의 중간 단계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9가지 중간 단계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300가지의 작고 경미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운전을 하시면서 작은 사고가, 경미한 사고가 잦아진다. 그럴 때는 딱 인식을 하세요. 자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주의해야 되겠구나. 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주는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법칙을 성공의 법칙에 적용을 시키고 싶습니다. 자, 큰 대형 사고, 한 개의 큰 대형 사고, 거기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결과를 딱 거기다 세우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또 이렇게 중간 단계의 어떤 계획들을 거기에 세부적으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작고 세미한 계획들을 하나 이렇게 세워가시면 꿈을 이루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큰 목표가 딱 정해지면 당장 오늘 뭘 할 건지 명확할 만큼 단기 계획을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야, 밥 한번 먹자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런 인사치레만큼 뭔가 막연한 게 없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몇 시에 밥을 먹는다 약속을 해놓으면 그건 거의 100%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뭐 한 달 후에 시험을 보는 사람과 또 내일 당장 시험을 보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확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에도 일정한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 놓으면 그게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실전에 가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자기 역량 대비의 120%의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초중고 뭐 대 이런 수업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뭐 다 다방면하게 알 수도 없지만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불어를 배운다. 그랬을 때는 불어에 관련된 뭐 문법이나 뭐 단어들도 공부하고 회화도 공부하고 또 프랑스로 유학을 간다든가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내가 요리사가 꿈이야. 그럴 때는 요리사에 관계된 어떤 단어나 문법을 먼저 배운다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내기 위한 목표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지면 진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미리 마련하여 갖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도 어떤 일들을, 어떤 목표를 이루기 전에 준비하고 공부하는 과정들이 있다면 훨씬 더 목표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부담스럽고 약간 버겁고 이런 목표를 두었을 때 이 동기부여도 되고 또 마음속에서 그 도전의식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초과하는 목표를 이룰 때 비로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정하고 준비하면서 실행하는 과행지, 이 과행지를 실천에 옮기시면 여러분들을 훨씬 성장을 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 미국의 동기부여 연설가 노먼 빈셀트 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확한 목표 없이 성공의 여행을 떠나는 자는 실패한다. 목표 없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모르고 준비가 안 돼 있어 실행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까? 내 미래에 아니면 내 노후에 어떤 계획들을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계십니까? 자, 이럴 때 여러분 먼저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까지 세우셔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은 미래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마인드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